오늘도 수업을 마치고 쓸쓸히 집으로 돌아가는 복학생. 그는 지금 인생 최대의 고민에 빠져 있다. 바로 팀 프로젝트를 함께할 팀원을 구하는 것. 저 혹시 네. 혹시 이공학번 아니세요? 저 이공 맞아요. 혹시 팀 가셨나요? 아직 못 구했어요. 같이 하실래요? 야! 그렇게 4명의 외로운 복학생들이 모여서 결성된 팀 이름은 바로 복학왕.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팀 복학왕입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소개와 개발 동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학교 블랙보드라는 곳에 커뮤니티가 존재하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과목을 듣다 보면 의문점이 생기기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끼리도 이런 것들을 자주 물어보는데 이런 걸 소통할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의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낮은 접근성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갔을 때 여러 번 강의를 클릭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점과,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좋은 UI가 없다는 점 때문에 낮은 접근성을 꼬였고요. 그 다음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질문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학습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지향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과 그다음에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개발 일정과 업무 분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3년 4월 8일부터 2023년 6월 17일까지 개발을 하였고요. 여기서 저희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잡힌 데에는 23일부터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프로젝터 매니저를 맡고 있는 황재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를 맡고 있는 최시훈 학생, 그리고 프론트를 맡고 있는 김현신 학생, 그 다음에 같이 프론트를 하는 최원식 학생으로 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백엔드를 총괄하고 프론트를 보조하는 풀스택 개발자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면서 이 프로젝트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깃허브를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개발한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메인 홈페이지입니다. 먼저 로그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한 후에 수강 중인 과목과 인기 게시물을 볼 수 있는데, 현재 수강 중인 과목이 없으므로 강의 추가하기로 강의를 먼저 추가해 보겠습니다. 수강 중인 과목을 바로바로 추가 가능하고, 삭제를 하였을 때는 강의 관리를 통해서 추가 가능한데, 그래서 강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들어 제가 아두이노라는 과목을 찾고 싶다면 이렇게 몇 글자만 입력하여도 바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의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의평을 보시면은 내가 쓴 강의 모아보기, 그 다음에 현재 제가 수강하고 있는 강의 리스트,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쓰여진 4개의 강의평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형대 수학 강의평을 쓰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고, 내가 쓴 강의 모아보기를 통해서 볼 수 있으며, 서영대 수학 강의를 모아본 곳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강의평 메인 페이지도 가장 상단에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터디입니다. 스터디에서는 이렇게 모집하기를 통해 주제를 입력하고 독서를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독서광 모집 이 정도 쓴 다음에 원하는 인원을 이렇게 넣고 등록을 시켜주면 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상태 변경을 통해
현재 모집 중이었다가 모집 완료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에서는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보여지도록 그 포문을 작성하였고, 이동 버튼을 통해서 게시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글, 자유글, 진문글, 정보글 태그 나누는 것을 했으며, 이게 정보글이라 써놓고 글을 쓴 후 정보글을 눌러주면 정보글이 나오지만 질문글을 쓰면은 방금 쓴 글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구현한 파트들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백엔드 개발을 맡은 최시온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주 업무는 마이페이지와 게시판 부분입니다. 우선 마이페이지에서 제가 맡았던 강의 추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한 후 게시판에 접속을 하면 지금은 이렇게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페이지에서 자신이 수강하는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듣는 게시판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마이페이지에서 자신이 수강하는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과목을 선택하고 난 후 게시판에 다시 들어가면 수강 과목에 대한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글쓰기, 댓글 작성하기, 좋아요 누르기 등등이 있습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 게시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사용자만 게시판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에서 마음에 드는 게시물에는 이렇게 좋아요를 누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과 댓글은 언제든지 이렇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물을 한 페이지당 10개 단위로 표시하는 페이징 기능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 툴의 중요성입니다. 장고 툴은 웹 개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기본적인 파이썬과 HTML, CSS만 숙지하고 있다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용자 친화적인 개발 툴이 프로그램 개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코드 작성 시 주석의 중요성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쓴 코드를 저만 보았기 때문에 주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번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팀원들이 제가 쓴 코드를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주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첫 프로젝트 과목으로서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많은 팀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할 텐데 이번 팀 활동이 프로젝트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치를 쌓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론트 작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오픈소스 기초 프로젝트 5조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담당한 김여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웹 디자인과 디자인을 바탕으로 프론트엔드 템플릿 구현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 시연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담당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구현한 부분은 이제 모든 저희 프로젝트의 웹페이지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상단에 있는 이 내비게이션 바를 구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 페이지의 템플릿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저 정보를 받아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면서 회원가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구현한 부분은 이제 마이 페이지 부분입니다. 이제 마이 페이지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내 정보 페이지, 이제 이름, 아이디, 이메일 같은 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 정보 페이지, 그리고 수강 중인 과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정보 변경 페이지, 그리고 수강 중인 과목을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강의 관리 페이지를 구현하게 되었고요. 상단의 검색 입력 폼에 이제 교수님의 성함이나 강의 이름을 입력을 해서 검색 또한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수강 중인 과목을 추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제 추가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정보 페이지에서 수강 중인 과목에 이렇게 추가한 과목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삭제 또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기능인 아코디언을 통해서 이렇게 수강 중인 과목을 접고 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게시판 목록을 최원식 학생이 디자인한 과목 게시판 목록을 지나서 과목별 게시판을 이제 제가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과목별로 따로따로 이제 게시판이 현재 생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추가한 과목만 이제 보이도록 현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목별 게시판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글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상단에 보이는 이 버튼들은 이제 작성할 때 나중에 글쓰기를 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작성된 글의 종류를 구분짓도록 하였습니다. 전체 글에서는 모든 종류의 글이 다 나오도록 하였고 자유글, 질문글, 정보글이 이렇게 따로따로 보일 수 있도록 버튼을 만들어 뒀고요. 그리고 이제 작성된 글에 들어가게 되면은 작성 글 제목, 작성 일시, 그리고 이름, 익명, 이름인 익명, 그리고 내용, 좋아요 버튼, 목록으로 돌아가는 버튼, 그리고 댓글 기능 이런 것들이 현재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글쓰기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태그를 선택할 수 있는 셀렉션 인풋 폼이 존재하고 입력 폼, 그리고 내용 입력할 수 있는 내용창, 내용 입력 폼 해서 글쓰기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좋아요 또한 이제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구현한 부분은 이제 스터디 모집 게시판입니다. 스터디 모집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스터디 모집을 하려고 사람들이 올린 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집 중인지, 모집이 완료되어 있는지, 모집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모집 스터디 주제, 그리고 글의 제목, 그다음에 스터디에 대한 간단한 한 줄 요약, 그리고 모집하는 최대 인원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집 글에 들어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모집 여부, 그리고 이제 제목, 그리고 최대 인원, 그리고 스터디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여기에서는 앞 페이지에서 나오진 않았던 구체적인 스터디에 대한 소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이는 스터디 모집하기 버튼을 입력하여서 알고리즘에 대한 스터디를 제가 만들다 하면은 이렇게 알고리즘 스터디 모집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집 글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인원 또한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제 아이디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본인이 작성한 이제 글이라면은 이제 삭제 또한 가능하고 상태 변경을 통해서 모집 중인지 모집 완료된 건지 이제 변경하는 것 또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제가 구현하게 된 템플릿 구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오픈소스 기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개발 전에 디자인을 할 때 이제 구현하기 적합한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인 만큼 저 혼자 이제 하는 게 아닌 만큼 소통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많이 미숙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HTML이나 CSS 코드를 작성을 하면서 굉장히 체계가 안 잡혀 있고 복잡하고 읽기 힘든 코드를 작성했다는 것을 이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쓴 코드지만 정말 읽기 힘들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가독성이 좋은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복화강팀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역할을 맡은 최원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웹 디자인과 프론트엔드 개발을 주 임무로 맡았습니다. 이어서 저희 사이트에 제가 구현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CBNU 스터디라는 포스터가 보이고 그 밑에 인기 게시물과 수강 중인 과목 표가 각각 출력되게 됩니다. 인기 게시물 표를 자세히 보게 되면 좌측은 이제 핫한 게시물이라고 요약해서 핫이라는 영문자가 써져 있고 그 뒤에는 제목, 그 뒤에 좋아요, 개수, 그리고 해당 과목의 제목이 써져 있습니다. 인기 게시물에 총 출력되는 칸은 4개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수강 중인 과목이 출력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로그인 중이 아니기 때문에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출력되게 됩니다.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로그인 창입니다. 로그인 창에서는 먼저 환영한다는 문구가 타이틀이 써져 있고 그리고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를 기존에 회원을 가입했을 때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틀렸을 때는 정확한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를 다시 입력하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수강 중인 과목에 현재 자신이 수강 중인 과목들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을 클릭하게 되면 과목 게시판이라는 제목이 출력이 되게 되고 그리고 좌측부터 번호, 과목 이름, 교수님, 이동 버튼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 밑으로는 현재 과목 번호가 출력되게 되고 총 4개의 과목을 듣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목 이름이 이제 글자 순서대로 출력이 되게 되고 그리고 해당 과목의 교수님 성함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이동 버튼이 있어서 해당 버튼을 누르면 그 과목의 게시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강의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평을 클릭하게 되면 강의평가라는 제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좌측 바를 확인하시면 이제 현재 내가 듣고 있는 과목들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고, 그 오른쪽에는 해당 과목의 평가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해당 과목의 교수님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일단 디폴트 값으로 먼저 내가 수강하고 있는 과목에 대한 그 해당 평가들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강의를 추가하고 싶다면 내가 댓글을 추가하고 싶은 것을 누르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별점을 선택하고 해당 내용을 입력해서 평가 작성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쓴 강의를 모아보고 싶다면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내가 쓴 강의를, 현재는 내가 쓴 평가를 현재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쓴 평가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설계 구현, 설명돼서 이 순으로 봤을 때 전부 다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팀원 개인별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전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디자인은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피그마라는 이제 디자인 툴을 활용해서 저희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디자인을 구축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 마진과 패딩 같은 이제 비율, 크기의 요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마진과 패딩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다면은 부트스트랩을 활용했을 때 출력의 결과가 대칭이 맞지 않는 결과들이 많이 반복적으로 발견이 되어서, 그래서 시간적 결함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협업의 중요성입니다. 본인들이 각자 수정한 파트를 이제 관리자에게 수정을 해서 보냈을 때 이제 관리자는 병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해당 파일들의 다른 버전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정된 파일에서는 원래 나지 않던 오류들이 종종 발견되게 되었고, 이 때문에 팀원들이 전부 협업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항상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파일로 최신화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프레임워크의 이해도입니다.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부트스트랩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였는데, 처음에 부트스트랩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서 먼저 이 예시에 대해서 예시만 보고 바로 이해를 했다 생각하고 구현에 바로 사용을 하였는데, 나중 가서 결과물이 좋지 않을 경우에 이제 이해를 기반으로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해를 정확히 하고 이제 다시 수정을 했을 때에도 무리가 없는 코드들을 작성을 했어야 됐지만, 간단히 이해하고 사용한 코드들로는 이제 2배 이상의 수정에 대한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의 이해도가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버전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GitHub 오가니제이션을 이용하였는데요. GitHub 오가니제이션은 협업용 단체 계정으로 각각의 팀원에게 어드민 권한을 주어서 스스로 버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팀 구성을 좀 더 다채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CBNU 네마라는 GitHub 오가니제이션 계정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활용한 오픈소스 및 기술로는 먼저 백엔드는 장고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HTML의 확장 그리고 재사용 등을 이제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였고요. 프론트는 이제 부트스트랩이라는 오픈소스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프론트엔드에서 부트스트랩을 이용하면 좀 더 다양한 디자인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개발 시스템의 구성도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크게 4가지 페이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메인 페이지고, 그 메인 페이지에서 강의평, 스터디 모집, 그 다음에 강의 게시판, 이렇게 3가지를 메인 기능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대 효과 및 향후 발전 방향입니다. 일단 저희 사이트에서 기대되는 효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 강의별로 게시판을 만들어서 익명성을 보장하다 보니까 뭔가 이걸 걸렸을 때 꺼려질 만한 정보라도 모두 공유해서 더 나은 학습 방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일단 저희 충북대 학생들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소속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적으로 이제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향후 발전 방향인데요. 커뮤니티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혐오 발언이나 아니면은 서로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익명성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사례인데요. 이런 것을 캐글의 톡시티라는 AI 머신러닝이 된 AI를 도입하여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톡시티는 각종 혐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하여 감지해내는 AI로 저희 사이트를 좀 더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 사이트를 더 발전시킨다면 이런 캐글의 톡시시티를 더 이용해보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사이트 내부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게시판과 그다음에 스터디 모집을 통해서 학생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데요. 이 외에도 이제 쪽지를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웹소켓을 이용해서 토론방을 판다거나 하는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